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예, 별일 없으셨죠? 예, 별일 없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뜨거운 정치권 논쟁거리가 있어서요. 잘 네네. 아시겠지만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 네네. 개인적으로 박성중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유감을 이제 표명했고 네. 페이스북에서 내렸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좀 가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도 이렇게 여성 비하 논란이 될 줄 몰랐고 또 정치적 쟁점화 될 줄 몰랐는데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좀 해도 너무 했다. 자기하고 붙어서 경쟁에서 떨어진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한 분에 대해서 네.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좀 겸손해야 되거든요. 예, 오세훈 전 오세훈 의원이. 시장에 예,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같은 당의 입장에서 기분이 좀 상해서 예. 아마 좀 이야기를 좀 세게 한 것이 아닌가. 네. 본인도 사실은 지난번 지방자치 의원 관련해서 발언도 사실 없었는데 예. 7만 명한테 홍보물도 보내고 한 게 검찰에서 물론 무혐의는 났지만은 네. 만일 우리 당 위원이 그랬다면 아하. 무혐의 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예. 못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흠. 좀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발언은 어쨌든 잘못됐다. 하지만 그 맥락을 보면 그러한 어떤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 네네. 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그냥 사과받고 끝나지 않고요. 윤리위원회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이런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니까요.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손실보상 문제잖아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예. 정부에서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이런 것들 충실히 다 따라서 상당히 손실이 큰데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고요. 네네. 입법안도 발의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네네.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결과 그러한 손실보상 입법보다는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게 가닥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네. 우선 손실보상금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발언을 했던 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작년에 4월 달에 이미 했고요. 예. 그다음 우리 당 의원들도 지난 11월 1월에 제기도 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여당도 많이 제기를 하는데 우선 이거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가 지금 현재 쟁점이 붙는 것이 설 전이냐 설 후냐. 예. 그 설 전에는 도저히 지금 어렵거든요. 힘들죠. 시간상. 민주당에서도 이제 결론이 난 게 손실보상금은 법적 체계는 2월 달 중에 갖추고 네. 나중에 이제 본실보상에 대한 문제는 따로 하고 설 전에 하는 것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커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급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굉장히 이게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영업을 못하게 하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다 보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또 문제가 있고 소급 적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법 제정 이전에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조금 줘가지고 끝내고 일괄적으로 네. 끝내고 법 제정 이후에만 음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단체에서 예. 그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손해본 거는 어떻게 하라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범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이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문제냐. 이 비정규직들 또 직장인의 실업자들 네. 또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범위도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하두는 잘 던졌지만은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정말 우리의 어떤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 우리는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시고 네네. 구체적인 부분에서 협의하자. 협의해서 네. 좀 충분히 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손실보상이라는 게 진짜 손실 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시간이 아마 좀 걸리더라도 예, 앞으로 여야 간의 협의가 잘 되기를 또 바라고 기대하겠고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3013님이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의원님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급 안 해준다면 법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상받으려면 여름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손해 본 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 이후에 적용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손해 나는 것만 적용하는 거죠. 법 생기고 나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겠죠. 음, 그걸 기대하는 이 국민들이라든지 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손해는 지금 다 났는데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때쯤 되면 백신 접종이 막 끝나버릴 수 되면서 있는데 이후에는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높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음, 당연히 소급 적용이 돼야죠. 소급 다만 돼야 된다. 100% 손실 보상할 것인지 네. 그 손실 보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할 약간 조정할 수 건지는 있겠지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일단은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모아진 의견입니까? 아직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그 정론화돼서 서로 논쟁이 붙어선 건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예,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저같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예. 것이다. 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앞서 이제 시기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우선 네네. 입법은 그렇다 치고 재난지원금, 네네.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김종인 대표께서는 이게 지금 4월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4월 재보선 이후에 지급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본다.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미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다. 너무 자영업자들 힘드시니까 서둘러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치 아니면 이렇게 4차 지원금까지 이야기해 놓겠습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문에 나온 거다. 사실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은 엊그제 신청받기 시작해가지고 아직 그게 마무리되려면 4월 달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해 보고 정말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재난이 발생한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더 이익이 나는 사람한테 준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진짜 재난이 발생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가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오늘 경기도민 전부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이 완전히 표피리즘 굉장히 붙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난번에도 전체 다 주자, 네. 일반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고 계속 주장했던 분이고 또 청년수당도 막 했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영업손실보상제를 막 지금 끝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세균 지금 총리는 예를 들어서 3법 코로나 3법 해가지고 이게 대해서 전체적인 해당되는 영업손실 또 협력 그 이익 공유제 또 그 아울러 사회연대기금법 네. 이렇게 해서 사회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손은 누가 미기고요. 돈은 누가 내고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하느냐? 재원은 우리 이거죠? 세금으로 아니면 우리 예. 자식들이 낼 세금. 그렇게 지금은 빚으로 내서 국채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450만 원, 50만 명으로 가니까 네. 설 전에 예. 1억 4천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로마 천년이 갈 때 네로 황제가 제임 시절에는 가장 인기 있는 황제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곡식과 돈을 주고 경기장 무료로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이후로 네. 왕창 퍼주다 망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도 차베스 이후에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덱은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꽃감이 달다고 그걸 받아 못한 그게 결국 우리한테는 큰 독이 될 수 있다. 네. 자식들한테 평생 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당장 돈 준다고 그 표 찍는다고 그게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역사가 말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말해준다. 그리고 앞서 박성중 의원께서요. 경기도민 전체에 10만 원씩 드리면 약 1억 4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조 4천. 1조? 예, 1조 3,600억 정도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일단 여기서 광고 듣고요.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여야 의원들의 솔직한 이야기, 화끈한 주장 들어보는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성중 의원께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네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빨리 단일화에 대한 실무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거의 사실상 최후 통첩 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 예.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최근에 뭐 어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단일화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라든지 나경원 대표는 어느 누가 나와도 이긴다. 네.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렵다. 누가 어렵다. 나와도 예. 박영선 후보한테는 어렵다. 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걸 본다면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필수 필수하다. 조건이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내부에도 약간 의견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예. 통일된 것은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많은 예. 사람이 거기에 이제 따르고 있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을 해라. 예. 만약에 우리가 2월 5일까지 4명으로 줄이면 지금 8명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 이론조사 통해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 사이에 입당이나 합당을 하든지 음흠. 그다음 그 이후에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3월 4일 날 1명으로 줄어듭니다. 네. 1명으로. 예. 그러면 3월 4일 끝나고 나면 1대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는 네. 입당 합당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1대1로 붙든지 음흠. 선택을 하라고 일단 들려놨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아하.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음.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실무 협상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우리 그 김종인 대표는 한 일주일만 된다 이 말씀이 계셨고 예. 안철수 대표는 빨리 단일화 협상을 하자 이제 이런 걸 오늘 언급했는데 네. 제가 많은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살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예. 또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단일화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음. 또 비슷한 세력이 되면 네. 단일화도 굉장히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인 어떤 통로는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 아하. 실무 협상은 빨리빨리 진행돼서 정말 예전에 그 경험을 한번 보시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 정몽준 씨가 네. 단일화 했잖아요. 네. 했는데 결국 나중에 100% 단일화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못 쫓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 네. 나중에 가서 제대로 그렇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단일화 해도 거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면 시너지 늦게 효과가 하면 안 시너지가 안 안 나올 나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지금부터라도 문을 열고 해야 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옵션, 두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정되기 전에 들어와서 그 최종 후보 되는 곳에 참가하시라. 네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확정했을 때 1대1의 그런 단일화를 하자. 예,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2월 5일까지 들어오는 거는 네.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에 들어오는 거고. 당에 들어와서 합당이든 뭐 들어오는 거든 입당이든 입당이든. 들어와서 우리 당의 입장으로 당이 책임 당원이 돼야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3월 4일 이후에 하는 것은 예. 이제 제3자 1대1로 붙어서 후보만 단일화하는 거죠? 그러시죠. 범야권 옛날에 후보 단일화.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네, 그다음에 박영선 씨가 민주당 대표로 예, 또 그 최규혁 씨가 민주노동당 대표로 그때 붙었거든요. 예. 그런 단일화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311님이요. 그런데 입당하면 받아주나요? 김종인 대표가 상상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김종인 대표가 예. 지난번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하든지 그래서 네. 붙든지 예. 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리 대표 정해지면 1대1로 붙으라고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우리 것도 많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아하. 그걸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요. 네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고 있다. 예. 몸달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네네. 이런 말씀은 들어오라는 것과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그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이 예. 연세도 있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또 지혜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전략적 감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전략적인 말씀이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단일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려면 단일화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 사람 같이 돼야 되는데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 이렇게 거친 말을 해서 조금 서로의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오 단일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걱정이 앙금이 남을 수 있는. 네, 감정이 남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통상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서울 시민한테 표를 얻는다는 것은 예.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는 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아, 쟤들 괜찮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장부터 이렇게 조금 어떤 마찰음이라든지 또 어떤 서울 시민의 마음속에 들지 못하는 워딩 단어가 나온다면 네. 이건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9031님이 박성중 의원님의 솔직한 입장을 아주 직격으로 물어오셨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1번 시나리오 입당 후 경선, 2번 시나리오 1대1 후보 단일화 어느 쪽이 더 가능성,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확률은 뒤에 게 높겠죠. 뒤에 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한 효과, 네.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긍정적 어떤 시너지 예. 이런 차원에서는 양당 대표로 가지고 네. 대표로 붙어서 거기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또 서울 시민들한테 예. 어떤 파장을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하. 저는 후보니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뭔가 극적인 효과를 네, 내고요. 네. 네. 그걸 끝까지 서로의 어떤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보고 지킬 수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일화가 이렇게 자꾸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줄곧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여론조사에서 압도했었거든요. 이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시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한 신호로 봐야죠. 네. 어떤 신호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어떤 위험의 신호, 크리티컬 패스, 어떤 위험의 길, 또 네. 아니면 옵티미컬 패스해서 좀 낙관적인 길, 네. 두 가지 길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항상 어떤 위험한 그런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더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6주 동안 저희들이 앞섰는데 이번엔 역전이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코로나 관계 예. 또 뭐 공수처장 이런 문제 또 네. 법무부 장관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거의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 여당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네. 이제 끝났다, 해소가 됐다. 약간의 어떤 예. 완화가 되니까. 완화가 됐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경선이 좀 더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네. 약간의 피로도를 지금 가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경선 후보 이 선거에서 이기는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은 우선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예. 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효과가 큽니다. 바람의 그런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이고요.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어떤 네. 인물을 골라내느냐. 이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내면 거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과제는 남아 있다. 이게 네. 아름답게 돼야 된다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역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지난 그 네 개의 강력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체킹해 보니까 네. 뭐 어떤데 저 경남 같은 데는 특수한 상황이라 한 70%간 적도 있습니다. 예. 인천 같은 경우는 30%간 적도 있고요. 아.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건 보통 보면 45%에서 50% 사이입니다. 네. 많아야. 예. 그럼 이번에도 45% 50% 본다면 조직력이 작용을 합니다. 조직력. 그 조직력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49명 중에 저희들 8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 구청장, 그다음에 구청장 현역 25개 중에 시장으로서의 1개밖에 없거든요. 예, 현역 시장으로서 시의원 있고. 네. 109개 중에
6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구의원도 3분의 1밖에 없거든요. 음흠. 이런 관점에서 우리 편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아하.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여론도 불리하고 조직도 불리하면 네.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해봤자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여론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우리가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지고 운동화권을 해야 된다. 조여매야 될 네. 상황이다. 네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박성중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한 여의도 박대박. 다음 주에는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